여수 MBC가 오늘로 창사 4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민의 사랑 속에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여수 MBC는 이제 새로운 방송 환경 하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수 MBC의 희망도 지역 공영방송이 쇠락해가는 현실 속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양시 의회 의원들이 북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외유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외 연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한 상황에서 이번 해외 연수 목적에 시민단체의 우려가 높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병해충인 먹노린재의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먹노린재는 벼 줄기의 즙을 빨아먹어 쌀 수확량과 품질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1970년 남해방송으로 시작한 저희 여수 MBC가 오늘로 창사 4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성과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뉴미디어 분야까지 영역을 넓힌 저희 여수 MBC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도전과 변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1970년 8월 27일 라디오 전파를 시작으로 공영방송사로서 첫 발을 뗀 여수 MBC. 지난 49년 동안 지역의 이슈를 끊임없이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전달했고 3여 통합과 나로우 발사, 국제박람회 등 역사적 현장에도 여수 MBC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지금의 디지털 방송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함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여수 MBC는 지난해 뉴미디어 분야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사이 여수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2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누적 조회수 2억 뷰에 성큼 다가섰고 지역 MBC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실버 버튼을 획득하며 뉴미디어 분야의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여수 MBC는 앞으로도 지역성과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방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광양망권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와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옛 기술을 고집하면서 서서히 도태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창사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위한 대화라든지 찾아간다든지 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 지역만이라도 시민들이 그 아픈 마음이 없도록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 창사 50주년을 맞아 시청자 중심의 기획 콘텐츠를 내실 있게 준비해 전남 동북권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이처럼 49주년을 맞은 값진 생일날 마냥 희망적인 미래만 얘기할 수 없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지역방송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역 언론의 중심인 지상파 공영방송들의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창사를 맞아서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와 함께 시민운동가들을 초청해서 지역방송의 현실과 활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용 보시죠. 지역 분권을 기치로 내건 시대에 오히려 지역 공영방송은 쇠락해가는 역설.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 또 글로벌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국의 방송은 지역 방송이 자꾸 이렇게 줄어가고 죽어가고 폐쇄되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이 흐름은 정확히 말하면 반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방송국이 하나가 있고 없고가 가지는 가치는 사실 물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게 거의 공기의 흐름과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좀 절실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상업성의 논리와 지역성의 논리는 배치돼요. 그래서 규제가 있어야 지역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파를 살려야 되고 그래야 지역 방송이 살게 되는 겁니다. 지상파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를 풀어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떤 그 활로를 열어주고 그리고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방송의 기능, 보도의 기능 또는 정보의 기능 이런 문제들은 정보의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선택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상파를 고사를 시키면은 그것은 오히려 선택의 폭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료도 내는 거고 또 광고도 허용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지역이 중앙에 당당하게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는 곳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KBS 이사회에 지역의 누군가가 참여한다거나 MBC 이사회에 지역의 누군가가 참여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일본의 NHK라든지 영국의 BBC라든지 이런 그 공영방송들의 지역 살리기에 대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환경이 시대 환경이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국권이 국가 전략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지만 지역 방송의 위기는 비단 방송 영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 자치의 철학의 문제이고 분권의 문제이고 균형 발전의 문제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난망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에서 행정적 자치, 입법적 자치, 재정적 자치가 없는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정보 접근권과 함께 지금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그 헌법 개정 시에 지방 분권을 확실히 못을 박자는 건데요. 과거의 퇴행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철저히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역 각계에서 나오는 묵직한 제안들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10년간 가져왔던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 지역방송국을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지난 10년간 너무 많은 시간들을 뭐랄까 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는 또 다른 전선에서의 이 지역방송국 살아남기 이 일에 노동운동 그리고 지역의 시민운동 또 여러 가지 분권운동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말 지역과 더 튼실하게 연대해서 언론인의 자세에 더불어서 정말 운동하는 자세로 이걸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한번 해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여수문화방송이 창사 49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내년 50주년을 앞둔 여수 MBC의 위상에 맞게 최고의 뉴스와 방송 프로그램을 지역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자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여수문화방송 홍순관 사장은 기념사에서 다매체, 다채널의 방송 환경에서 광고 시장 위축 등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노사가 하나가 돼 돌파구를 찾아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는 20에서 70mm, 많게는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고흥 29.8mm를 최고로 여수 19.6, 광양 17, 순천 8.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남해서부 전 해상에 천둥 번개와 함께 파도도 높게 일겠다며 항해나 조업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 의회 의원들이 7박 9일 일정으로 북유럽 3개국을 둘러보는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지난해 외유성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의회가 이번 연수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비판을 받았던 광양시 의회. 당시 8박 10일의 일정에서 시의원 7명이 쓴 예산만 1인당 500만 원을 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을 둘러보면서 이른바 신혼여행 일정이란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시의회는 결과 보고서에서 선진 유럽식 정치제도를 도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빗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두바이를 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매실 등 지역 특산품의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에 의정에 접목되거나 반영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광양시 의원은 지난 4월 해외 연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 개정 뒤 최근 실시된 해외 연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정표입니다. 이번 연수는 핀란드를 포함해 북유럽 3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유아학교 방문 등 다양한 공식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이 이동에 할애되고 입출국을 제외한 6일 동안 평균 2곳 정도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지방 분권과 환경 문제 등 방문 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될지도 의문입니다. 4월부터 이 가실 분들 의원님들이 자체 회의를 한 6회 정도 계속 만나서 서로 간에 이제 보고자 하는 분야 북유럽 3개국의
이쪽에 그래도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좀 선진 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고자에서 그쪽 지역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해외 연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복되는 외유 논란을 의식한 채 시행된 해외 연수이지만 규칙을 꼼꼼하게 재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 연수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되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현안 문제 대안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공모 연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귀국한 뒤 60일이라는 기간에 맞춰 해당 의원들이 어떤 보고서를 제출할지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점검할 수 있는 해외 연수가 세금 낭비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꼼꼼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적조가 전남 남해안에 확산되고 있어 양식장 어민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완도 해역에서 유해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최고 890개체가 발생했다며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고흥 여수해역에 내렸던 적조주의보를 완도까지 확대 발령했습니다. 적조주의보는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100개체 이상 출현할 때 발령되며 1000개체 이상 출현 시 적조 경보가 발령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의원이 오늘 여수를 방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과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공정경제산업포럼이 여수문화홀에서 마련한 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불공정 경제질서 해소를 지목하고 중화학과 관광산업의 중심지인 여수 지역 경제인들이 공정경제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재정 규모는 큰 폭으로 늘고 채무는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공시한 2018년 지방 재정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의 살림 규모는 1조 7,92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73억 원이 늘었으며 채무는 35억 원이 줄어든 5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여수시는 유화업체의 영업이익이 늘어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규모는 1,800억 원이 많고 채무는 300억 원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불법 행위로 허가가 취소된 업주에게 법이 정한 제한 기간을 무시한 채 다시 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인데요. 이 업체의 재허가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석연찮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조성한 장흥군 유치면 5일 시장입니다. 특별한 상품 없이 문을 열어둔 이곳은 해조류 부각 제조 업체입니다. 닫았다가 언제부터 문을 열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문 연 지가? 허가를 낸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공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폐쇄됐던 이 업체는 6개월을 간 넘긴 지난달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주도 같고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허가 내용도 같습니다. 식품위생법입니다.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재허가가 난 것입니다. 장흥군은 법 조항을 몰랐다며 문제가 된 당사자가 아니면 가족 이름으로 바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식품위생법 38조 그쪽에 보면 그 결격 사유가 있는데 결격 사유 중에 하나를 제가 놓치고 지나가서 허가가 나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허가가 난 점포의 당초 용도는 일반 음식점. 지난 2015년 일반 음식점 자리에 제조업 허가를 내줬던 겁니다. 장흥군은 민원이 제기되자 4년여가 지난 이달에야 건축물 용도를 바꿨습니다. 이 구분을 지었다는 얘기는 일반 음식점에서는 제조업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점포의 한 달 임대료는 2만 원 남짓. 장흥군이 전통시장 점포를 두고 왜 이 같은 이해 못할 행정을 펴고 있는지 의혹만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